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우입니다. 자, 아무래도 좀 이번 주에도 그렇고 다음 주에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이슈가 좀 있는 지금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와중에 아무래도 우리가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내 종목 또는 사고 싶은 종목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 지금 매수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뭐 짧게 가져가야 되나 길게 가져가야 되나 다양한 고민이 있는 시간이 지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야인시대라는 프로그램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종목 상담 드리고자 하니까요. 전화 상담도 가능하고 유튜브 통해서 많은 종목 질문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야인시대 출발하겠습니다. 자, 화요일 야인시대 팀에 이제 새로운 얼굴이 또 오셨습니다. 근데 완전히 새로운 얼굴은 또 아니세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토마토증권 약 10년 정도 전에 또 전문가 생활을 또 하셨고 또 역사가 깊은 토마토와 함께 하셨었는데 근데 또 지금 오랜만에 인사드리다 보니까 처음 뵙게 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간단하게 또 소개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관우입니다. 제가 이제 이토마토 방송에 새롭게 출연하게 됐는데 11년 만인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이토마토가 친정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친정집에 다시 왔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는 그런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많은 기대가 또 되고 또 어떤 좋은 말씀 해주실까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 지금 제가 오프닝에도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시장 보게 되면 좀 난해한 측면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특히 시청자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뭐 짧게 좀 코멘트 주신다면 어떨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부터 해가지고 다음 주, 그 다음에 3월 중순까지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왔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해서 이제 버티느냐, 아니면 버티면서 옆으로 이제 기면서 갈 거냐, 아니면은 이게 가격 조정으로 갈 거냐, 그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가격 조정으로 간다고 본다라면은 가격 조정에서 그만큼 어느 정도 선에서 탄탄하게 바닥을 다져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흐름에서 지금 개파락 어제 오늘 해가지고 개파락해서 양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구간에서. 그러면은 지금 아직까지는 이격이 어느 정도 있단 말이죠. 이 이격을 과연 메꾸고 갈 거냐, 아니면은 여기서 계속 횡보를 할 것이냐. 만약에 계속 횡보를 한다면은 그 기간 자체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거의 3월 말까지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만약에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강한 움직임을 보일 거라면은, 그렇다면은 가격 조정을 보이는 게 낫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차후에 더 강하게 움직일 거라면은 오히려 횡보하는 게 더 낫죠.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려는 분들은 오히려 가격 조정이 나을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 상당히 애매한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비중 자체가 많으신 분들이라면은 어느 정도 물량도 조금 축소해놓고 기다리시는 전략도 좋아 보입니다. 우리 김근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좋은 이야기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아무래도 조정 장세이기도 한데 사실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거는 미국발 조정 증시에 대한 분위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조정받고 있는 거는 지금 미국 증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예를 들어 경기 축소 우려감이라든지 또 그로 인해서 통화 정책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또한 같이 등장하고 있는 측면인데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면요. 실제로 나스닥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전고점 대비해서 한 5%밖에 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직도 고점 횡보 구간이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지점은 우리 증시 또한 조정기에 접해 있지만 실제로 상대 강도 측면 그러니까 타 지수, 타 국가 대비해서의 흐름을 지켜본다라면 오히려 일본 증시나 최근에 좋았던 항생 같은 경우와 빗대어 보아도
오히려 우리 증시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사실 글로벌과 우리가 커플링 되는 요소들이 있고 또 디커플링 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커플링 되는 요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 와중에 상대 강도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저는 괜찮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데는 좀 더 조정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우리는 좀 더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는 형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저는 이슈에 대한 증시의 판단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간 기준으로 27일 새벽이 되면 엔비디아 실적 나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이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빅테크부터 반도체 딴 기업들 또 추가하자라면은 이제 국내 반도체 기업들까지도 눈치 보기 장세가 지속되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시총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쉬고 있다 보니까 지수 단위로는 많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안에 섹터를 들어가 보면요. 예를 들어서 바이오 기업들이라든지 또 오늘 같은 기준으로 보면 조선이나 방산 기업들도 반등이 바로 나와졌죠. 그러니까 다른 측면으로 보면 지수는 좀 조정기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상대 강도가 굉장히 강하고 이 상대 강도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원인들은 뭐냐면 고시총주들 중에서 최근에 주도주라고 불렸던 종목들이 강세 유지를 지속하고 있다는 지점입니다. 저는 2월 말 전까지 그러니까 3월이 되기 이전까지는 아무래도 다른 국가 대비해서 강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조정세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빅 이슈가 이제 3월에 있죠. 예를 들어 3월 말에 공매도가 있다라든지 3월 FOMC도 있고요. 그럼 이전 값에 우리가 어느 정도 현금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뭘 들고 있냐에 따라서 좀 갈리는 전략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제가 많이 강조했던 원전이라든지 또는 바이오 섹터들, 조선 방산 쪽을 타겟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레벨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 타이밍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지점만 잘 고려한다라면 조정 속에 있지만 이게 너무나 과하게 위기는 아니다. 잘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일정에 맞춰서 미국 증시부터 출발하는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대응의 지점이 길어졌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이 앞으로는 중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문의를 주셨고요. 네. 금호석유 10만 원의 비중 20%입니다. 고점 갔을 때 욕심부리다 팔지 못했네요. 그냥 더 욕심부리지 말고 팔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자, 금호석유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이게 실적 턴어라운드 나오는 대표적인 이제 석유화학 기업, 케미칼 기업으로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고 방송 코멘트도 직접 드렸던 적이 있는데 얘가 이제 24년도 실적으로 저점 찍고 이제 올해부터 해서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죠. 여기에는 이제 글로벌에 대한 형태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석유화학을 비롯해서 케미컬 제품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중국과 경쟁하는 업종이에요. 근데 중국에게 가격 전략에서 많이 밀렸습니다. 다시 뒤집어 보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의 상황을 되짚어 보면은 결국에 중국이 잘 팔고 있는 케미칼 단에서 완제품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미국향이에요. 그럼 우리 기업들이 그럼 여기서 어떻게 반응하냐? 수혜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는 겁니다. 저는 지금 레벨들에서 금호석유는 별로 부담이 없을 거라고 봐요. 다만 지금 매수하신 것에 비해서 아직 상승 중이죠. 이럴 때는 저는 뭐 추가 매수나 이런 염두하지 마시고 수익 실현 얘기하셨는데 수익 실현하기에도 좀 짧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제가 선거 드리면 매수가가 여기거든요. 수익 실현하기에도 좀 저는 짧다고 느껴집니다. 오히려 없는 분들이 담을 수 있는 구간이고 지금 들고 가시는 분들은 그냥 홀딩해서 지켜봐도 큰 무리가 없지 않겠나라고 저는 판단하는 구간이거든요.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3월 말이 되면 공매도가 진행됩니다. 그럼 공매도가 진행되면은 주도 섹터가 한번 바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던 섹터들 같은 경우는 거의 무조건적인 공매도에 타겟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오버밸류 받고 있는 섹터들 있죠. 대표적으로 로봇 섹터 같은 애들. 그러면 그럴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실적 베이스에서 바닥에 좀 깔려있는 종목들이 부각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다른 말로 하면은 돈이 돌아야 되는데 상단에 있는 종목들이 공매도 타겟이 되니까 밑에 있는 종목들이 그러니까 매수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대표적으로 금호석유는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되겠죠. 저는 그래서 이건 기간 투자로 가져가시는 게 상당히 좋아 보여요. 실제로 뭐 매물대가 있다 정도만 볼 수 있지만 큰 매물대가 아니에요. 이런 정도의 구간은. 게다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보셔서 아시지만 이런 구간은 그냥 올라가죠.
사실 난이도 그다지 높지 않게 올라가는 구간인데 사실 더 여력이 저는 지속된다라고 보고 레벨 자체를 한 15만 원 정도부터 수익 실현을 하면 적당하겠다로 가시고 기간 투자가 저는 굉장히 유리해 보인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금호석유 종목이 주도 섹터로 아예 올라와 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되면은 사실 그 위로도 레벨이 더 상단이 열릴 수가 있어요. 그런 움직임이 지속이 된다라면 저는 홀딩도 가능하다고 봐요. 이거 다른 의미로 하면은 비중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를 예를 들어 내 평단까지 왔다. 그러면 한 번 더 살 생각하셔야 돼요. 다만 그 위에서 사는 거는 좀 비효율적이겠죠.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에 더 사가지고 좀 비중을 크게 가져가고 지금 20%니까 10% 정도 추가하셔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비중을 밑에서 채우는 거 그리고 비중을 좀 헤비하게 가져가는 거를 그다지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데 금호석유는 그만큼 괜찮은 섹터의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견 드릴 수가 있겠고 15만 원부터 수익 실현 단계를 보자 이렇게 의견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걱정할 종목은 아니다. 지금 팔게 되면 단기 거래가 되는 건데 단기로 보려면 사실 지금 금호석유를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내 의도와 종목이 일맥상통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단기로 보려면 지금 상방에서 막 튀고 있는 종목들을 보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조선이나 방산 같은 섹터들. 근데 이제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전략을 좀 바꿔서 밑에서 좀 비중을 채운다고 했을 때 금호석유는 부담이 별로 되지 않는 종목이다. 이 정도 코멘트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략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그 신흥 SEC 그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6,000원 보니까 그 6,000원이라고 하셨어요. 그 20% 정도 되는데요. 지금 손실이 조금 있는 편이네요. 아마 그 우리 시청자님께서 여기가 바닥이겠지 하고 잡으셨는데 주가가 빠진 경우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리튬 이온 전지 그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고요. 자동화 기계 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매출처가 그 삼성 SDI고요. 이번에 실적이 나왔거든요. 매출이 영업이익이 132억으로 전년 대비해가지고 69.82%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출이 4,328억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전년 대비해가지고 19.8억이 손실이 났고요. 19.8% 손실이 났고요. 그 다음에 순이익 같은 경우는 221억이었는데 28.39% 손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서는, 실적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단 말이죠. 실적이 좋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이게 주가가 이제 반영이 된 건지 아닌지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지금 작년 상반기에는 이슈 타고 아마 이 종목이 올랐단 말이죠.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 리튬 이온 전지 부분 해가지고 그 몇 종목들이 올랐는데. 지금은 이 종목이 이제 보시면은 그런 그 종목군들이 거품이 빠져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이게 저점이다. 저점으로 볼 거냐, 아니냐. 지금 6,000원에 사가지고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에서 어느 정도 손실을 감수하고 보유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볼 때는 팔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매도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여기에서 추가 배팅도 지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완전한 저점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 4,235원 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반등 시도는 나왔지만 이게 거래량이 어느 정도 그냥 대량 거래로 해가지고 확 들어버리면은 이게 진짜 오리지널 저점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거래량이 많이 터진 게 아니고 약간씩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라온 거거든요.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라왔다라는 거는 매수세가 이제 조금씩 간질나게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간질나게. 지금 좌측에 보시게 되면 여기 음봉 거래량이 있죠. 여기 보시면 음봉 거래량이 있습니다. 여기가 거래량이 많죠. 그럼 결국에는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게 저항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 음봉 거래는 투매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 투매가 될 수 있다는 건 여기서 어떤 악재라든지 그다음에 안 좋은 불순물들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주가가 빠지면서 여기서 거래량이 안 나왔다라면은 사실 이 자리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주가가 빠지면서 여기서 주가가 빠지면서 대량 거래가 터졌잖아요. 이 자리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한 자리가 해필 또 6,000원에 사고 나서 바로 한 방 두들겨 맞은 거거든요. 바로 한 방 두들겨 맞고 그다음에 내가 여기서 한 방 두들겨 맞더라도 설마 올라오겠지 했는데 매수가 조금 상했는데 이제 곧 가겠지 했는데 어떻습니까? 밑으로 확 자빠지죠. 그러니까 이 불순물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이걸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시고 계세요. 주가가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없어야 됩니다. 거래량이 많으면서 빠지는 주가는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종목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안 좋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안 좋은 뉴스나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자리는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빠지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떤 손절 처리를 하든지 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미 지났죠? 지금은 보유를 하십시오. 보유를 했을 때 조금 길게 보유를 한다라면은 제가 볼 때는 딱 이 자리 여기 6,000원부터 해가지고 6,200원짜리 이 자리가 굉장히 압박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저 자리에서 뚫어내면은 추가 상승이 나오는 거고요. 못 뚫어내면은 다시 주가는 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 결정을 내셔야지 지금 자리에서는 그냥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고요. VT 38,000원에 15% 화장품주 좋게 보고 매수했습니다. 요새 한한령 해제 이야기도 있어서 수혜볼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드리는 방송 안 보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따라 타시는 자리는 스스로 불리한 자리에서 싸우게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전투를 한다고 보세요. 산 위에 있는 팀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산 밑에서 뚫고 올라가는 데가 어려울까요? 당연하겠지만 산 위에서 싸우는 사람이 쉽고 산 밑에 있는 사람이 어렵겠죠. 근데 이렇게 쫙 올라가는 차트를, 쫙 올라가는 종목을 추격해서 따라가는 거는 상당한 리스크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주가는 항상 반동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같이 연구해서 내가 이거를 따라잡아도 되겠다 정도의 레벨이 되지 않고, 예를 들어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면 저라면은 올라가는 종목을 타는 것보다 내가 좋은 종목을 세팅했으면, 내가 좋은 종목을 찾아놨으면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는 형태가 상당히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전략을 짜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일단 VT는 제가 추천주로도 드릴 정도로 굉장히 좋은 종목이었고, 실제 야인 시대에서도 수익률이 30% 넘게 기록됐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근데 그 종목을 이 쭉 밀릴 때는 오히려 안 보고 이런 구간에서는 세팅을 하지 않고 이 올라가니까 여기서 이제 잡고 싶어지는 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죠. 저는 습관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위에 따라가지 않는다. 자, 지금 제일 좋다고 소문난 예를 들어 HD 현대중공업 볼게요. 대표적입니다. 지금 보면은 제가 처음 이야기 드렸던 게 2024년 3월이거든요.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구조에서도 보면은 지금 물려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이런 겁니다. 위에서 따라가지 않아도요, 올라갔으면 조정 나오고 올라갔으면 조정 나옵니다. 그럼 이 조정 타점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조선주도 지금부터 관심 가질 것 같고요. VT는 사실 저는 이제는 관심을 별로 안 가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리들샷 좋은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리들샷 실적 좋은 것도 다 알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시장이 화장품 섹터를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아요. 이거를 여러 가지로 체크할 수 있는데 수급 강도 같은 걸 보더라도 화장품 실적 수출 괜찮죠. 물론 이제 올해 2025년 1월부터 해서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실제로 이번 2월달 잠정치까지 보면 화장품이 실적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강세를 점치더라도 달러 강세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판매량 자체가 많이 줄었어요. 화장품입니다. 피부 미용 말고. 그럼 그렇다라는 거는 실제로 화장품 섹터가 좀 밀려 있고 좀 뒷전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수출주 대비해서. 그러면 굳이 화장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지금은 없죠. 강세 종목을 본다라고 판단을 한다라면. 근데 이 VT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단점은 뭐냐면 한한령 타겟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한한령에서 소비주, 그러니까 이 화장품 같은 섹터가 수혜를 보려면 거의 내년도 상반기 돼야 돼요. 한한령 풀리고 인프라 다시 잡아야 되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한령 이후로 국내 화장품 기업들 매출이 엄청 줄었습니다. 특히 중국향 뛰고 있는 기업들이. 다행히도 VT는 중국에 이제 진출하죠.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향 기업이기도 하고 유럽향, 남미향 화장품 매출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 한알령 타겟이면 애초에 VT가 안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알령 하면 먼저 움직이는 게 미디어 엔터잖아요. 문화를 타겟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즉각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YG 엔터 같은 경우는 중국 투어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블랙핑크 투입하겠다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한알령이라는 이슈가 발생했고 실제로 이 재료를 통해서 어디가 수혜 볼 것인가는 구체화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지. 화장품 좋다더라 하면서 움직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공개 방송에서 어떤 얘기 드렸냐면 아모레퍼시픽 있죠. 이게 한알령 얘기 나오면서 이런 상승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제가 이거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화장품은 인프라를 다시 깔아야 돼요. 이미 한알령 이후로 중국에 대한 우리가 매출처라든지 마케팅 방식이라든지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들을 지금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화장품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인프라에 투자해서 실제로 지금 미국향 매출이 많이 나오는 기업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죠. 중국은 이걸 다시 깔아야 돼요. 그러면 그 시간이 또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성과를 나타낼 때까지의 또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라면은 지금은 화장품 타겟이 아니고 오히려 엔터주라든지 오늘도 보게 되면 JYP 엔터 굉장히 좋았죠. 이런 종목들은 실제로 위에서 내려온 폭 보고 실적 턴어라운드 나온 폭 보면 아직도 갈 자리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이걸 보지 않고 화장품을 보는 거는 저는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들고 다만 그 안에서도 화장품 중에 지금 VT가 제일 좋아요. 실제로 제일 좋습니다. 주가 퍼포먼스도 제일 좋고 실적 단위로도 그다지 내려가지 않았어요. 다른 화장품이 많이 내려가서 그렇지.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섹터가 약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섹터가 약하다는 건 뭐냐면 본인은 잘하고 있어도 내가 속해 있는 섹터가 약하면 시장은 그 섹터를 선택하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P&T 볼게요. 얘네 실적은 엄청 좋습니다. 특히나 수주 물량도 그대로인데 보세요. 여기서 지금 9만 원에서 올라온 게 지금 아직 5만 원도 안 됩니다. 자, 이런 구조를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섹터가 약하면. 자기는 실적이 좋더라도 섹터가 약하기 때문에 못 가는 형태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 VT는 지금 타겟하시기가 좀 아쉬울 수 있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많이 설명을 드리고요. 근데 다만 지금 여기서 이거 손실 보고 파는 자리는 아니에요. 네. 다만 여기서 수익 극대화는 할 수 없죠. 위에서 쫓아 들어가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1차 단기 목표가 이거 4만 원 두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상당히 필요해 보이고요. 이 4만 원 오면은 매도를 일단 잡으시고 나서 조정폭에 따라서 VT는 재공략하는 형태로 보시는 게 좋되 사실 재공략도 저는 탐탁치는 않습니다. 화장품 말고 지금은 볼 섹터가 많기 때문에 굳이 화장품에 국한돼서 대응할 필요가 있나? 오히려 제가 추천주로 드렸던 APR 같은 디바이스도 같이 하고 있고 주가 조정 다 받았고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런 종목이 더 좋지 않을까요? 실적은 여기도 훨씬 좋은데?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응은 손실 보지 않고 4만 원에서 매도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이후에는 다른 섹터로 좀 갈아타서 관점을 좀 바꿔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그 SKC 질문해 주셨는데요. 유튜브에서 질문해 주셨네요. 그 미숙이님. 자, 15만 6천 원에 그 10% 그 보유하고 계시다 그러는데요. SKC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 리튬 이온 2차 전지 소재인 전지박 등의 제품 생산이라든지 그다음에 판매를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지난번에 그 실적이 나왔는데요. 영업 손실이 2,768억 정도로 나오면서 손실 확대가 됐고요. 그다음에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15% 정도 그 감소가 됐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제 아셔야 될 게 사실 뭐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뭐 많이 안 좋고 이러면은 그냥 막 땅굴 파듯이 그냥 쭉쭉 빠지는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군들은 여러분들께서 뭐 손을 대면 안 되지만 뭐 보통 주가가 뭐 실적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잘 가고 뭐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무조건 못 가고 이런 건 아닙니다. 꼭 그렇지만 않아요. 시장 흐름의 이슈에 따라서 잘 가는 실적이 안 좋아도 잘 가는 종목이 있고 실적이 좋아도 못 가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제 이 SKC를 매수를 하셨을 때 15만 6천 원이라고 가정을 본다라면은 자 15만 6천 원이면은 자 한번 봅시다. 여기서 매수를 하셨든지 아니면 여기서 매수를 하셨든지 하나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라면은 여기서 매수를 하셨다면은 분명히 여기서 수익 실현을 어느 정도는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말이죠. 보유 10%를 보유를 했다라는 거는 비중이 10%밖에 안 되니까 그냥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이거 아니면은 이쪽에서 매수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매수를 했다라면은 매수가 그렇게 조금 더 기다리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왜? 무엇 때문에?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제가 앞으로 이 야인시대라든지 TV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주식을 하면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많이 드릴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 주십시오. 제가 괜히 11년 동안 숨만 쉬고 산 게 아닙니다. 제가 11년 동안 이 주식에 대해서 물론 그전에도 연구를 많이 했지만 저는 이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합니다. 엄청나게 파고듭니다. 그냥 막 죽자 사자 막 파고들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최고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에 한해서는 나를 따라올 자가 전혀 없다. 이런 식으로 제가 공부를 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SKCC라는 종목이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탁 터지면서 참 좋게 올라갑니다. 그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보세요. 여기를 한번 봐보세요. 이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무조건 이거 조심하세요. 자, 단기적으로 빠질 때 여기 보시면은 주가가 한번 올랐다가 푹 빠지죠. 그죠? 여기서 이날 보십시오. 이 주가가 올랐다가 뒤로 후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주가가 더 가려고 하면은 여기서 버텨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버텨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못 버티잖아요. 왜 못 버티냐면은 보십시오. 못 버티는 이유가 고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못 버티는 거거든요. 고점이 낮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고점이 낮아지면 저점이 낮아집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주식시장에는 변하지 않는 사실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사실들이 변하게 되잖아요. 그럼 주식시장은 완전히 붕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변하지 않는 그 사실들을 여러분들께서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고점이 낮아지면은 저점도 낮아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고점이 낮아지니까 저점이 만약에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고점은 낮아지는데 저점은 버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하방 경직을 갖다 만들어 놓고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이거는 세력들이 콱 버티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세력들이 안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잡아 뺀단 말이죠. 왜냐하면 세력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물량 확보를 하려면은 밑으로 확 잡아 빼버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 시가총액이 워낙 크니까 이거는 세력들이 버티기 하거나 이렇게 잘 안 되거든요. 외국인들이 물론 이런 종목군들은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같이 막 접근해가지고 막 버티게 해줄 수도 있지만 안 그렇습니다. 외국인도 기관도 요즘에는 외국인도 막 단타쟁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가들 쉽게 버티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점이 어느 정도 형성된다, 고점이 딱 나왔을 때 그 고점 기준으로 자, 여기가 최고점이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여기가 18만 1,000원.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고점이 낮아지잖아요. 고점이 낮아지면 저점은 당연히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번에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고점을 여기서 못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럼 한 번 더 밀립니다. 여기서 밀렸을 때 이제 여기를 보는 거죠. 여기 갭이 있죠. 이 자리 갭, 여기 갭, 그 다음에 여기 갭입니다. 이 갭 자리를 이 저점과 함께 버텨주느냐 이겁니다. 여기 저점까지 내려왔잖아요. 그죠? 이제 여기서 버티냐 이겁니다. 버티면은 다시 바운딩. 못 버티면은 어떻게? 밑으로 밀리겠죠? 그러니까 손절 라인은 여기로 잡으세요. 뭐 14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14만 원 정도 잡고 바운딩이 나왔을 때 말입니다. 이게 바운딩이 나왔을 때 뭐냐면 여기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고점이 낮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점도 낮아진다. 그러면은 고점이 낮아지니까 다음 고점, 여기 고점은 낮아질 수도 있고 이 고점보다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직전 고점보다 높아진다라면은 이제 얘는 다시 이 직전 고점까지 여기까지 가겠다는 거고, 만약에 이 고점을 돌파를 못하면 밑으로 한 번 더 밀리겠다는 소리거든요. 아니면 옆으로 횡보를 한다든지. 이건 답은 간단합니다. 결국 여기서 어떻게 해요?
버텨야 됩니다. 못 버티면 밑으로 14만 아래로 빠집니다. 자, 버틴다, 바운딩 나온다. 그러면 어디까지 나오느냐? 직전 고점까지 나옵니다.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은 그 앞 고점까지 가겠다. 그 다음에 직전 고점 돌파 못하면 다시 횡보를 하거나 밑으로 밀리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보유를 하시되 14만 원까지만 딱 보시고요. 잠깐만 14만 원이 아니네요. 제가 잘못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13만 원까지 보시고요. 13만 원까지 보시고 13만 원 이탈하면 바로 손절. 그 다음에 13만 원을 갖다가 유지를 해주고 이 가격입니다. 여기가 13만 9천 원이네요. 여기 이 자리를 딱 버텨준다. 13만 9천 원. 여기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13만 5천 원부터 해서 13만 9천 원까지 딱 버텨준다. 그러면 한 10% 정도만 차 더 담으셔가지고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 직전 고점, 여기 직전 고점 이 자리를 돌파를 하면은 18만 원까지. 만약에 돌파 못하면은 어떻게 해요? 한번 책 팔아주고 다시 한 번 더 노리는 거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든지. 지금은 보유 관점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고요. 사면 12,000원에 30% 매도 가격 알려주세요라고 질문 주셨네요.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굉장히 비중 베팅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스몰캡, 특히나 이제 테마 형태를 띠고 있는 스몰캡 종목들 같은 경우는 비중 베팅을 이제 많이 들어가시면은 그다지 좋지 않아요. 제가 왜 그다지 좋지 않다고 이야기 드리냐면 투자라는 거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좌가 우상향 나오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형태는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리스크 테이킹을 얼만큼 할 거냐, 그러니까 리스크를 얼만큼 안고 갈 거냐의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은 이제 수익을 잘 보셨지만 아마 주식을 좀 하시는 분인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 거예요. 타점 잘 좋게 들어갔고 수익 잘 보셨지만 이게 지금까지 풀 홀딩이 됐다라는 거죠. 오늘 20%가 넘는 상승, 고가 대비하면은 오늘 하루만 해서 거의 24%가 올라가는데 홀딩을 했다라는 거는 좀 끌고 가는 형태로의 투자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사면이 이제 그런 정도 레벨의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트레이딩 뷰라든지 또는 한 스윙 타점 정도를 볼 때 한 20% 정도 기대값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인데 그게 하루 만에 나와준 거예요. 그러면 보통 매도를 해야죠. 제가 이거 보진 않았는데 여기 시간에 제가 보려고 이야기 드려보고자 하는데 자 볼게요. 자, 시간의 현재가 보겠습니다. 여기 시간에서 등량률 마이너스 1.7% 나오죠. 그러니까 변동폭이 이제 엄청 튈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서 내일 시초가부터 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작용할 거예요. 그러면 수익률이 20% 찍혔다가도 금세 한 14%, 15% 찍혔다가 또 한 22% 갔다가 하는 변동성 구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안정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이거 제가 기술 분석만 간략하게 드릴 건데 상방이 좀 열려 있어서 저는 이 15,000원 위에서부터는 비중 축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종목. 그래서 15,000원부터 비중 축소하시되 이게 만약에 밑으로 밀리잖아요. 제가 이거 하방 얘기도 하나 드릴게요. 여기 13,750원 구간 있죠. 이거 딱 클릭이 안 되는데 13,750원까지 밀리면 그냥 바로 익절하세요. 네, 이런 종목입니다. 변동성을 크게 가져가게 되면은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수익을 볼 확률이 낮아지게 되는 종목인 거예요. 실제로 지금 로봇테마를 받고 있는데 로봇테마가 점점 시장에서 좀 약해지죠.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로봇주들은 실적 베이스가 아니고 모멘텀 베이스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이제 삼성 로보틱스가 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모멘텀을 가지고 다른 로봇주들이 움직이는 형태였기 때문에 사면 같은 경우는 후발주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죠. 후발주는 늦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타점만 잘 잡으면은 짧은 시간 안에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후발주는 하락할 때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줄 때 잘 챙겨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잔소리 좀 드리는 이유는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이 손실 보기 참 쉬운 종목들이라서 이제 좀 우려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대응은 제가 이 15,000원 구간 그리고 13,750원 구간 두 가지 자리 말씀을 드렸으니까 두 개 도달하게 되면은 꼭 비중 축소라도 하셔서 익절을 챙겨 나가시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셔라.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유튜브에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윤수민님, 대한전선 13,000원 10% 문의하셨네요. 이 대한전선 같은 게 전선업체인데, 이 종목을 보니까, 좀 이슈가 하나 있네요. LS 전선이 2019년 8월 달에
그 부스 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을 특허 침해했다. 그래가지고 소송을 걸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 13일 날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그 대한전선에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이 조금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근데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기업적인 부분은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해드리고요.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 지금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은 감이 잘 안 와요. 보시면은 이제 저점은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서 저점을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올렸고 여기서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거래량이 요 밑에서 안 터지고요. 여기서 안 터지고 여기서 터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밀린다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거래량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밑에서 터지잖아요. 여기서 이게 안 밀립니다. 주가가 여기 올라가도.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지난번에는 여기서 올리니까 이렇게 밀려버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여기서 한번 들어오고 여기서 요렇게 들어오죠. 그죠? 요렇게 들어오니까 여기서 버티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거래량 터지고. 자, 그런데 여기 고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고점이 또 낮아지죠. 그죠? 여기는 이 자리를 한번 봐보세요. 여기가 어느 정도 세력들이 관리한 자리란 말이죠. 여기가 세력들이 관리한 자리인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라인을 지지하느냐 이탈하느냐거든요. 이 가격이 얼마냐? 여기가 12,290원입니다. 12,290원. 그럼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13,000원에 매수하셨는데 12,290원 이탈하면은, 그러니까 12,200원까지만 보세요. 12,200원까지 보시고 12,200원, 200원 이탈했다. 그냥 바로 날리셔야 됩니다. 리스크 관리는요, 띄엄띄엄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즉시 해야 됩니다. 즉시라는 거는 뭔지 아세요? 예? 즉시는요, 시간 틈 없이 곧바로입니다. 그냥. 예? 그러니까 12,200원 이탈하면 그냥 날려야 됩니다. 이거 조금 더 보유하면은, 이거 손절했는데, 이거 손절하고 다시 날아가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쿵떡입니다. 절대 그런 생각하면은 그냥 죽습니다. 그냥. 제가 11년 동안 혼자서 주식 싸매고, 이 세계에서 어떻게든 더 살아남으려고, 막 공부를 하면서 딱 느낀 게 뭐냐면은, 손절은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움직이면 곧바로 날려야 됩니다. 조금만 더 버텨볼까? 안 됩니다, 이거는. 큰일 납니다. 리스크 관리는 내 생명 다음으로, 주식하는 사람들은 리스크 관리는요, 내 생명 다음으로 소중한 게 손절입니다. 리스크 관리, 이게 첫 번째입니다. 리스크 관리 안 되는 사람, 주식하면 안 됩니다.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 돈도 못 지키는데 무슨 수익을 낸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대한전선이 주봉을 보면 더 심해요. 한번 보십시오. 주봉을 보시면은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 먹구름 아닙니까? 여기 먹구름. 여기가 먹구름이잖아요. 이 먹구름이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먹구름이 있습니다. 앞이 보입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막 새떼가 날아와서 막 비행기에 막 받칠 수도 있고, 천둥번개가 쳐가지고 비행기 막 받칠 수도 있고, 오만 생각이 다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먹구름을 못 뚫고 간단 말이에요. 뚫어버리면은 땡큐죠. 뚫어보면 그냥 확 앞이 훤하게 창창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못 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먹구름이 탁 밑에서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딱 가려가지고 못 가는 종목권들이 있죠.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도 딱 놓으면, 이거는 그냥 기술적으로만 대응해야 되는구나. 이거는 장기적으로 가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중기적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거는 그냥 짧게 치고 빠지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종목은. 그러니까
12,200원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12,200원 이탈하면은 손절한다. 그리고 이탈하지 않으면은 기다렸다가 요 직전 고점 이렇게 보세요. 여기 이렇게 돌파를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까지 보시면 돼요. 이거는 길게 갈 종목은 아닙니다. 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고요. JNTC 29,000원에 7% 추매해서 가져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자, 사실 제가 이제 자주 이야기 드리는 게 첫 단추 이론을 좀 많이 말씀드려요. 처음에 와이셔츠 입는데 첫 단추를 위에서 잘못 매면 그 밑에서부터 단추를 제대로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유리기판 좋아요. 올해 초에 굉장히 좋았죠. 실제로 반도체 중에서도 거의 대장급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JNTC 마찬가지고요. 실제 그 안에서는 뭐 필옵틱스가 가장 주가 퍼포먼스는 좋았지만 실제로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JNTC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럼 유리기판이 왜 좋냐를 들어가게 되면은 실제로 지금 반도체에서 열 관리가 가장 문제가 되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도 열 관리 어떻게 할래? 그래서 열 많이 커버해야 되니까 전력 관리 어떻게 할래? 이쪽으로 가는 거고. 실제로 기판도 지금 플라스틱 기판 대비해서 유리기판을 쓰려고 하는 이유는 가격이 싸서가 아닙니다. 유리기판이 지금 양산이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유리기판이 없어서가 아니고 양산 단계에서 비용이 너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상용화가 어려워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상용화 기점, 그러니까 비용을 낮추고 상용화할 수 있는 대량 생산의 단계를 언제로 보냐면 이제 국내에서 가장 빠른 게 SKC 자회사에서 앱솔릭스인데 앱솔릭스가 올해 말을 가장 앞당겼을 때로 예상하고 있죠. 그 말인즉슨 올해 한 해 동안 반도체 중에서 유리기판은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이제 개발 단계, 가시권 안에 개발 단계가 지속이 될수록 더 가까운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겠죠. 이건 제가 작년부터 했던 얘기예요. 근데 이 JNTC는 그 안에 중심주가 아닙니다. 중심주 뭐냐면 제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삼성전기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개발하고 있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앱솔릭스 모에서 SKC 한번 보겠습니다. SKC 같이 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변동성이 좀 적죠? 그 말인즉슨 얘네들은 다시 올라갈 자리를 모색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옳아요. 근데 JNTC는 이게 변동폭이 큰 종목이요. 큰 종목이고 실제로 이 종목이 갖고 있는 퍼포먼스가 상당히 많이 위아래 업사이드 다운사이드가 열려있기 때문에 더 조정받아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첫 단추론을 왜 말씀드렸냐면 지금 2단계에서 매수를 여기서 들어가신 거예요. 제가 이래서 올라갈 때 추격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얘가 좋은 거, JNTC가 유리기판 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장비단에서 좋은 종목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근데 이렇게 조정받는 레벨에서는 따로 관심을 갖지 않고 이게 올라가니까 매수하고 싶다로 가면은 어렵죠. 그래서 첫 단추가 잘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첫 비중이 여기 들어갔는데 밑에서 평단 관리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7% 매수하셨는데 이 밑에서 그러면 한 20%씩 사야 돼요. 그럼 이 평단 관리할 수 있겠지만 비중이 굉장히 커지는 형태가 되겠죠. JNTC는 그렇게 비중을 늘 만한 종목은 아닙니다. 변동성이 크고 시총이 작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거 대응은 한번 잘라내고 밑에서 다시 잡는 형태로 보시는 게 좀 더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밑에서 다시 잡으려거든 얘네 말고 대장주들 잡는 게 좋아 보여요. 대표적인 종목도 제가 적어놨잖아요. 삼성전기, SKC. 여기 더 보면 LG이노텍까지 있는데 LG이노텍은 아무래도 유리기판 모멘텀을 좀 덜 받다 보니까 제가 좀 뺐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종목을 갈아타는 게 저는 훨씬 더 안정적이다. 유리기판의 실제 수혜주들은 저는 올해 말부터 해서 양산 단계 들어가면 내년 한 중순 되면 숫자로도 상당히 많이 찍힐 게 좀 뻔하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유리기판을 안 쓸 수가 없는 레벨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인텔을 포함해서 글로벌 기업들도 다 참여하고 있는 게 유리기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가격 전략만 좀 깔끔하게 해서 내가 유리한 구간에만 들어간다라는 전략이면 수익 볼 확률이 굉장히 높은 섹터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 한번 정리하세요. 지금 가격 정리하시고 삼성전기나 SKC 같이 조정 나오고 있는데 이 밑에 레벨에서 좀 비중을 분할로 좀 담아보는 게 끌고 가시기엔 상당히 유리할 거다라고 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단기 전략으로 들어가신 거는 아닐 거라고 봐요. 질문이 추가 매수해서 평단 관리도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좀 중기 이상의 전략을 보고 계신 것 같아서 이렇게 전략을 바꿔가셔라. 종목을 교체해서 같은 전략을 유지하셔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위에서 사가지고 물려서 중장기로 들어가는 전략은 하지 마세요. 주식은 내 의도랑 맞게 가져가야 됩니다. 내가 이 위에서 들어가서 단기 전략으로 치고받고 해보겠다, 변동성에서 한번 싸워보겠다 하면은 안 맞으면 손절을 하는 거를 진행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위에서 샀는데 밑에서까지 사가지고 끌고 가고 싶어 하면은 전략이 처음에 갖췄던 의도와 하나도 맞아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보통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손실을 보곤 합니다. 단기로 들어가서 중장기가 되어버리니까요.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아예 밑에서 사는 방식, 그리고 지금 조정받고 있는 삼성전기나 SKC로 종목을 갈아타는 방식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유튜브에서 빵빵이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마트 76,100원 10% 목표가하고 홀딩 가능한지 질문해 주셨는데요. 빵을 좋아하시는가 봐요. 종목도 이마트입니다. 자, 이마트는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신세계 그 이마트잖아요. 제가 이마트는 생활 속의 지혜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정재용 정재용 회장이 SSG 그러니까 야구단을 인수를 했잖아요, 그죠? 야구단을 인수를 해가지고 이마트하고 연동해서 사업을 이제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2월 말이죠. 곧 있으면은 이제 시범 경기 펼칩니다. 프로야구. 지난해에 1,000만 관객이 넘었죠. 프로야구 붐이 엄청납니다. 올해도 제가 볼 때는 뭐 무리 없이 1,000만 관객 이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SSG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광팬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승도 많이 했고 이렇기 때문에 광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기 인천 쪽에. 그래서 이 이마트가 그 혜택을 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이마트는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살짝 접근해서 이제 생활 속의 지혜는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기술적으로 살짝 접근을 해보면은 여기 한번 봐보세요. 원래 여기 음봉이 떨어질 때, 여기 음봉 떨어질 때 여기서 대량 거래가 좀 터졌죠. 그런데 여기서 주가 올라갈 때 이 거래량보다 더 2배 이상의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자리를, 요 자리를 잡아먹을 때 거래량 한번 봐보세요. 거래량이 없죠. 이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의도적으로 잡아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의도적으로. 돈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돈의 힘으로.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어떠한 이슈가 터져가지고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필요 없다. 이거 불식시켜버리는 거거든요. 괜찮아. 나는 돈의 힘으로 밀어붙이겠어.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주가와 거래량은 비례하잖아요. 주가와 거래량은 비례한데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은 거래량이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요, 급등하는 주가는 거래량이 감소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거래량에 대해서 공부를 잘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는 거래량과 비례한다. 이 생각으로 있지 않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면은 거래량이 증가해야지 왜 감소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닙니다. 점진적인 상승의 종목은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나 급등하는 종목은 거래량이 감소합니다. 거래량 감소가 나오지 않으면은 급등이 나올 수 없어요.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이 종목을 건드리는 이들이 엄청난 돈의 힘으로 밀어붙여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SK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거 한번 봐보십시오. 기관들하고 여기서 보시면은 기관들하고 외국인들 개인은 열심히 파는데 기관들하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은 계속 사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집니까?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돈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래요. 이미 여기에서 강력하게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한 가격이 76,100원이다. 어중간하게 사셨어요. 어중간하게. 그럼 지금 주봉을 보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 그랬냐면은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잠시만요. 여기 아래쪽에서 보면요. 이 먹구름이잖아요. 그죠? 먹구름 돌파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밑으로 빠지죠. 그런데 주봉을 한번 보십시오.
주봉 보니까 먹구름 돌파를 해버렸죠. 이제 앞이 잘 보일 거 아니에요. 앞이 조금 창창하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봉이 두 개가 바짝 섰죠. 그리고 이격이 있습니다. 이제 쉬죠. 조금 쉽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 2평도 따라와야 되거든요. 20주선도 따라와야 되고요. 2평이 따라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 또 가겠죠. 그럼 결국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횡보를 하든지 아니면 작게 가격 조정이 나오든지 하나거든요. 작게 가격 조정 나온다라면 71,000원 쪽으로 71,000원 정도 선에서 여기 이 아래까지는 안 내려올 수 있어요. 요 밑으로는. 요 밑으로는 왜냐면은 여기서 강력하게 끌어당겼잖아요. 그죠? 강력하게 끌어당겼기 때문에 이 아래쪽으로는 잘 안 내려올 가능성이 크고, 내려온다라고 가정했을 때 마지노선으로 본다라면은 71,000원에서 한 68,000원, 67,000원, 67,000원에서 71,000원 이 정도 사이로 보거든요. 여기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 근데 진짜로 강하다 그러면은 71,000원을 버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종목은 괜찮습니다. 잘 보셨어요. 종목은 잘 보셨고 조금 길게 가셔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봉까지 가져가셔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격이 너무 안 좋습니다. 76,100원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한 71,000원 또는 71,000원 그 이하 쪽으로 준다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그렇게 매수를 해보는 게 어떤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손실도 아니거든요. 약간 수익이신데 제가 볼 땐 약간 수익 내고 파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정도, 내일하고 내일 모레 이렇게 봤을 때 내일 양봉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고, 그 다음에 내일 모레 이제 고점 찍고 다시 밀린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 수익 구간에 충분히 매도할 수 있을 거예요. 매도를 하셨다가 기다리셨다가 진짜 안 내려온다 그러면은 여기 한 72,500원 정도, 72,500원 진짜 안 내려온다면 그럼 72,500원 정도면은 71,000원은 강력하게 버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포괄적으로 본다면 72,500원부터 해가지고 조금씩 분할 여러 번 나누어 가지고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떻는가. 그러니까 한번 팔고 밑에서 다시 사라. 그리고 나서 길게 보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보시느냐. 제가 볼 때는 한 3, 4월, 5월 여기까지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봄 기온 맞고 이렇게 하면은 9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전 고점이 보니까 88,500원이네요. 그러니까 88,500원에서 한 9만 원까지. 그러니까 가격을 내가 유리한 위치냐, 불리한 위치냐. 지금 현재 매수한 가격대는 조금 불리한 위치. 내가 팔고 밑에서 다시 산다라면 유리한 위치. 유리한 위치라면 충분히 끌고 가서 한 9만 원까지, 88,500원에서 9만 원까지도 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셀트리오 문의 주셨네요. 19만 원에 20%입니다. 전망 부탁드립니다라고 주셨어요. 요즘 조금 답답하시죠, 셀트리온. 네, 실제로 다른 바이오테크 같은 경우는 좀 등락이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우상향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셀트리온,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시밀러 대장에 위치를 하고 있는 셀트리온은 최근에 퍼포먼스가 좀 별로입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지금 가격대가 오히려 없는 분들 채울 수 있는 시기지 않을까라고 봐요. 긴 호흡으로 본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는 일단 올 한 해,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작년 한 해 실적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신규 시밀러 실적이 대부분 좋았는데, 인플렉트라부터 시작해서 유플라이마나 실제로 이번에 램시마 SC 제형으로 들어가고 있는 진펜트라도 실적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죠. 근데 물론 진펜트라는 매출 인식이 아직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출하량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수출 데이터에는 포함되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띠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적이 다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주가가 아직 별로 안 움직이는 겁니다. 저는 이게 좀 응축되는 시기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만약에 중장기 타겟한다, 나는 바이오 좋아하고 중장기 타겟한다 하면 셀트리온은 포트 일부는 있어도 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당연히 중간중간 등락이 있죠. 근데 그런 거 그다지 별로 상관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종목 자체는 굉장히 좋다. 그리고 추가로 본다라면은 이제 25년도 올해부터 해서 CDMO 사업에 1조 원 규모 투자 진행했죠. 그래서 자회사도 만들었고 실제로 공장부터 만들기 시작할 겁니다. 아니요, 조문가님, 셀트리온 뭐 CMO 하고 있지 않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셀트리온이 하고 있는 CMO는 자사 약품만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CDMO는 빅파마로부터의 수주를 포함해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가지고 있는 수주 물량도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가 들어갈 예정이고 1차 투자가 1조 원 규모입니다. 이거 IR에서 직접 얘기한 거예요. 저는 셀트리온 당연히 좋게 본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다만 이제 가격이 좀 박스권에 있어서 좀 답답하실 거예요. 좀 올라갔다 싶으면 내려오고. 그래서 그걸 좀 제가 지점을 이야기 드리자라면 매수가가 19만 원이죠. 딱 그 박스 상단 정도 레벨이고 지금 박스 하단 보게 되면 한 16만 원 초반대 됩니다. 근데 이게 시장에서 셀트리온이 다른 바이오테크랑 같이 가지 못하는 형태도 있고 업종 자체가 바이오 안에서 좀 구시대 형태를 많이 띠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좋은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CDMO. 근데 CDMO도 지금 바이오 의약품 관세 얘기 나오니까 좀 조정 나오고 있긴 한데 관세랑 상관없는 플랫폼이라든지 지금 라이센스 아웃 진행하는 신약테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좋은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저는 그래서 어떻게 얘기 드리고 싶냐면 얘네도 그런 때가 올 겁니다. 다만 지금 주도 섹터랑은 수급의 연관성이 많이 있지 않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좀 답답하다. 그래서 얘네는 끌고 간다라는 형태로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17만 원까지 조정 나왔는데 이거 17만 원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한 16만 한 7천 원, 8천 원 요 레벨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비중 좀 추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20% 가지고 사실 조금 헤비하긴 하지만 한 10% 정도 더 사셔가지고 비중을 다운시키는 게 좋겠다. 근데 이거 차트만 봐도 아시겠죠? 이 박스 안에서 한번 이 상단을 트라이해서 돌파해서 예를 들어서 20만 원 정도 되는 레벨 돌파하게 되면은 한번 시세 한번 나올 겁니다. 그럼 생각보다 길게 끌고 가실 수 있는 조건이 좀 잡히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저는 중장기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이 들고 위에 평단인 게 좀 아쉽긴 한데 한 10% 정도 밑에서 사가지고 평단 좀 낮춰놓으면은 아마 셀트리온이 앞으로 가질 퍼포먼스를 느끼시기엔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리고 종목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다만 좀 기다리는 게 지루하다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조정 나오는 거는 이거 일봉으로 보게 되면은 최근 조정이 좀 나오죠. 이거는 셀트리온이 안 좋아서 내려가는 게 아니죠. 이거는 왜 내려가냐? 이 시장 내려가니까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오늘만 하더라도 상승 종목 수 대비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은데 이런 장세가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주가 아직 아니에요. 셀트리온은 시장 중심 섹터를 제외하고는 다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크게 염려치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와 유사한 종목이 많아요. 좋은데도 불구하고 내려간 애들. 이제 그런 애들은 비중을 어디서 추가해야 되나 고민해야 되는 타이밍이지. 얘네들을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고 이걸로 스트레스 받을 타이밍은 전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유튜브에서 질문하셨네요. $1밀리언님께서 티웨이 항공 3,250원 20% 보유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 지난번에 2월 18일입니다. 뉴스가 떠가지고 여기서 뉴스가 떠가지고 한번 주가가 급락이 났는데요. 이게 보니까 경영권 분쟁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림당에서 티웨이 항공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예림당이 1대 주주고 그다음에 대명소노 시즌이 2대 주주거든요. 그래서 예림당에서 2대 주주인 대명소노 시즌의 지분을 매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경영권 분쟁이 해소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빠졌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때는 주가가 올라가죠. 경영권 싸움할 때는 주가가 올라가는데 결국은 이제 해소 문제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빠졌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회복을 못 하고 있죠. 계속 점진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안 터지고 있는데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자리가 이 TA 항공이 여기가 매물이 좀 빡빡한 자리네요. 월봉을 봤을 때. 여기 이 자리가,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자리가 굉장히 좀 답답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쉽게 뚫어내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 거래량이 이만큼 터졌는데 이만큼 터졌고,
여기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돌파를 못 하잖아요. 거래량이 이만큼 터졌는데도 돌파를 못 한다? 그럼 이게 거래량이 더 폭발적으로 터져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그럼 이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승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한적인 움직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조금 길게 투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종목이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월봉을 보시면은 월봉이 여기가 그 음운대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음운구름대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어떤 제가 그 토마토 방송을 하고 있을 때 무려 11년 전이겠네요, 그죠? 그 플렉스콤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그 종목이 월봉이 구름대 안에 있었습니다. 구름대 안에서 장기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당장에 팔아야 됩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때 제가 그 토요일 날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당장에 팔아야 됩니다 했는데 그 종목이 상장 폐지됐습니다. 플렉스컴요. 상장 폐지됐어요. 그래서 이 음은 구름대 먹구름 있는 종목, 먹구름에 있는 종목들은 먹구름 안에 있는 종목이나 먹구름 밑에 있는 종목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만큼 짧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 아시고요. 지금 얘는 이 종목은 티웨이 항공은 구름대를 돌파를 했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래량이 터져가지고 바짝 올려놨는데 다시 떨어뜨려 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번 주에 무조건 종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반등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이제 며칠 남았죠? 3일 남았죠. 그죠? 3거래일 남았습니다. 그럼 3거래일 동안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종가 관리가 돼야 월봉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종가 관리가 안 되면은 안 좋다고 봐야죠. 결국에는 제가 볼 때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서 기술적 반등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 주가가 올라올 때 거래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버티기 어렵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거래량 없이 올라간 종목은 나중에 거래량이 터지더라도 밀려버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금 위험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봉 자체가 작아지잖아요. 그죠? 봉 자체가 작아진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악재들이 서서히 소멸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소멸되면서 이제 뭔가를 이제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반등을 하기 위해서 뭐 양봉을 만든다든지 뭐 그렇게 만들려고 할 거예요. 이 21선이 이제 하방으로 꺾였습니다. 그죠? 이게 61선을 이렇게 이탈하기 전까지 빨리 치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매도 자리가 나오는 거지. 안 그러면은 어렵게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추가 매수는 절대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보유를 하시되 제가 볼 때는 반등 시에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 자리가 어느 자리냐? 그 자리가 주봉으로 본다라면은 여기 이 자리거든요. 여기 60주선과 20주선. 결국에는 2,900원에서 3,000원이란 말이에요. 진짜 운 좋게 뭔가 이슈가 떠가지고 팍 강하게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그럼 매수가 이상은 가죠. 3,250원이니까 매수가 이상은 올라올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떤 특별한 이슈가 없다? 호재가 없다? 그럼 기술적 반등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얼마냐? 2,900원에서 3,000원. 어떻게? 거기 가서 손절이죠. 뭐 해봐야 어차피 2,900원, 3,000원 가봐야 8% 아니면은 뭐 8% 손실 아니면은 뭐 7%에서 한 9% 정도 손실 되겠네요. 그 정도는 감수하셔야죠. 네. 그때 리스크 관리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유하시고 반등 보면서 리스크 관리하세요.
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고요. 자, 오랜만에 나온 종목입니다. 자, 유니셈 가격은 7,500원에, 자, 비중이, 자, 볼게요. 네, 비중이 10%네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좀 많이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칠러 스크러버 하는 기업이죠. 근데 이거 타겟을 왜 하셨는지가 사실 상당히 중요해 보여요. 제가 왜 이유를 묻냐면 지금 액침 냉각이 사실 바이오 후발주 느낌으로 테마가 좀 늦게 형성이 됐는데 바이오 다 움직이고 나서 액침 냉각은 제가 작년에도 참 많이 이야기 드렸던 섹터입니다. 특히나 지금 엔비디아 칩, AI 칩 단위로 발열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 발열을 잡기 위해서 실제로 지금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마지막 단계, 최종 단계로 볼 수 있는 지금 단계에서 블랙일 같은 경우는 액침 냉각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액침 냉각 뭐냐면 뭐 하는 거냐? 칩이 발열이 너무 심하니 칩을 특수 용액에 담궈서 식히는 작업을 하는 게 액침 냉각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특수 용액에 넣는데 용액이 들어가야 되는 조건부가 뭐냐면 칩이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 들어가도 아무 지장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액침 냉각 기업들입니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GST 같은 기업이 있죠. 근데 유니셈은 그럼 뭔데 같이 움직이나요? GST가 지금 매출이 주로 나오고 있는 게 칠러 스크러버고요. 똑같은 거 하고 있는 게 유니셈입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다 정도지 실제로 액침 냉각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전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 퍼포먼스도 많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보면 제가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실제 차트 보면요. 위에가 유니셈이고 밑에 GST입니다. 많이 다르죠. 저가부터 치고 올라가는 거 그리고 주가 퍼포먼스가 해당되는 것도 실제 하고 있는 기업이 훨씬 더 역동적이고 상승률도 훨씬 큽니다. 근데 이제 위에 유니셈 같은 경우는 좀 정체된 측면이 굉장히 강하죠. 오히려 갭상승이 나오더라도 바로 차익 매도가 나오는 것도 해당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테마색이 짙은 거 하시려면 오히려 삼성공조 같은 거 하셔야 돼요. 물론 삼성공조도 테마일 뿐이지 얘네가 실제로 액침 냉각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GST가 액침 냉각을 토대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인 건데 끌고 갈 거면 GST 하는 게 맞고 이걸로 트레이딩 할 거면 삼성공조 보시는 게 오히려 변동성이 크니까 알맞는데 유니셈은 되게 애매하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거 왜 들어가셨는지. 칠러 스크러버 매출 보고 들어가셨으면은 그것도 GST가 매출이 더 큽니다. 잘 되고 있고요. 오히려 유니셈은 24년도에 매출이 좀 줄어가지고 좀 아쉬운 결과가 좀 나오긴 했죠. 자, 그럼 뭐냐면 사실 이점이 많이 있지 않아요. 같은 섹터에서 같은 거 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주요 기술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오히려 테마색만 좀 진하다는 겁니다. 저는 글쎄요, 그다지 장점이 많이 있지 않아 보여요. 지금 시점에서는. 다만 실적 턴어라운드가 25년도에 좀 기대되고 있죠. 반도체 캐펙스를 기준으로 보면 늘리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인데 자, 그 기준으로 본다라면 지금 끌고 가는 게 그다지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얘기 드리냐면 조정을 많이 받았고 실제로 이렇게 조정 나올 정도의 예를 들어 실적이 하락이 됐다라든지 턴어라운드가 늦어진다라든지 하는 형태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칠러 스크러버는 먼지 제거하고 이상물질 제거하고 습기 제거하는 이런 장비들인데 이거 왜 필요하냐면 첨단 공정에서 먼지 하나 들어가면 반도체 못 씁니다. 자, 그런 형태 때문에 앞으로도 필요하고 꾸준히 필요하고 설비 늘어날 때마다 유니셈과의 GST는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좀 끌고 가볼 법하죠. 근데 사실 자, 그렇다라면은 7,500원에 들어가셨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유니셈이 올라가는 게 빠를까요? GST가 올라가는 게 빠를까요? 실적도 같은 거 하고 있는데 GST가 더 좋고 액침 냉각 기술은 GST 혼자 국내에서 이상 트라이 하고 있죠. 이상 트라이가 뭐냐면 액침 냉각 기술은 아까 칩을 식힌다고 했죠. 칩을 식히면은 특수 용액이 달궈집니다. 그럼 용액을 빼내고 새로운 용액을 투입해야죠. 순환 구조 만드는 건데 이게 이상 기술이거든요. 이상 기술 트라이 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 지금 GST예요. 그렇다라면은 GST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색깔, 같은 테마로 보고 같은 업종으로 본다라면은 GST가 훨씬 낫다. 그래서 유니셈이 지금 앞서고 있는 건 아직 단계로는 없다. 근데 기간 투자하게 되면은 이게 손실 볼 종목은 아니고 오히려 지금 가격 위, 예를 들면은 제 가격대로 설정하면은 이 9,000원, 10,000원 되는 레벨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간 투자하게 되면. 근데 이거 기다리면은 GST가 더 많이 갈걸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GST 타겟 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 손실 보기 싫다 하시면은 본절 탈출하셔가지고 GST로 넘어가시는 게 좋다. 그게 아니고 저는 유니셈으로 끝까지 갈래요 하면은 상방으로 열려 있는 거는 9만 원대 초반에서 9,000원대 초반에서 9,000원대 후반대까지는 가격이 열려 있다. 대신 기간 투자가 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건욱 전문가님과 처음으로 같이 종목 상담을 진행했는데 오늘 또 저희가 히든카드 준비해 왔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없죠. 히든카드도 드리고 또 리뷰하는 시간도 가져가 봐야 되기 때문에 바로 히든카드 시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리뷰를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조선이라든지 엔터주들은 제가 여러 차례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 실제로 그 해당 종목들 먼저 리뷰를 도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야기한 지 굉장히 오래됐고 오랜 시간 동안 제가 너무 많은 얘기를 조선주에서 드렸기 때문에 부가 설명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여전히 좋죠.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향 조선주들 대표적으로 HD 현대중공업이나 같이 협업하고 있는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이제 대장단으로 올라갔고 삼성중공업은 조금 사이드로 빠져 있습니다. 특히 MRO 사업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향 모멘텀을 좀 들이받고 있어요. 다만 좀 중요한 거는 이제 에너지단, 이제 LNG 관련, 또 FLNG 관련 해당 모멘텀은 삼성중공업이 좀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건 아직은 사실이거든요. 그랬을 때 좀 성격이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다른 조선주에 비해서 추가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고 지금 수주량이 늘어나고 있고 매출이 점점 증가하는 것 또한 사실이니까요. 꾸준히 관심 둬야 되는 종목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하겠지만 이제 추가 목표가 드리려고 하고요. 이게 근데 조선주가 이미 많이 올라와 있어서 그 안에서도 등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좀 당연하다고 보시는 게 좋고 지금은 이제 신규 진입은 좀 어려워요. 신규 진입으로 뭐 끌고 가고 이런 거는 좀 어렵고 대응을 통해서 하시는 영역으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면 신규 진입은 제가 권장하지 않고요. 들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라면은 이제 다음 목표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다음 목표가는 위에 가격이 안 나오네요. 신고가 영역이라 가지고 제가 말씀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18,000원 다음 목표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제 두 번째로 리뷰드릴 종목 SM입니다. 엔터주가 최근에 좋죠. 그리고 저는 엔터주가 지금 뭐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적 턴어라운드 완전히 숫자 찍힌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모멘텀이 전 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숫자 돌려 세우는 거 보더라도 그때서야 이제 뭐 조정 나오면 사야지 이렇게 하면 좀 늦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25년 대표적인 섹터로 엔터 꼽았고 원전 꼽았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SM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좋은 수익률 유지하고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한알령이 이야기가 붙었죠. 그래서 실제로 엔터주들이 한알령 타겟으로 본다라면은 이제 문화 콘텐츠 타겟으로 가장 먼저 선두에서 수혜주로 좀 꼽히고 있는 만큼 실제로 그래 왔고요. 한알령에서 타격도 많이 받았고요. 근데 지금 그게 되돌려질 가능성이 높고 또 K 콘텐츠에 대한 인기가 사그라들고 있지 않죠. 저는 그렇다면 이 구조에서는 굳이 안 볼 필요가 없다. 근데 이제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쫓아가지 말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조정 나오는 거 기다렸다가 담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 봐도 되겠다. 저는 특별히 문제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가격 우선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11만 5천 원 다음 목표가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오늘 드릴 히든 카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아무래도 좀 조정 장세가 지속되다 보니까 좋은 섹터들이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우선 말씀드릴 게 좀 비중 조절만 잘 하면은 지금 담는 가격대가 상당히 가격 메리트로서 좀 좋은 구조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를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비중 조절을 잘해야 되는 시점이니만큼 내려와 있는 섹터 중에서 좋은 섹터 오늘 가져왔습니다. 전력설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전력 설비는 진짜 지겨우실 거예요. 제가 이제 데이터 센터 향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노후 설비 관련 강의도 많이 드렸고, 노후 설비 교체 수요는 26년까지 타겟해야 예산안의 한 80% 정도 쓰거든요. 근데 지금 예산이 올해 기준, 그러니까 2025년도 출발 기준으로 보면은 한 60% 정도 쓰였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노후 설비 교체 수요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여기 덧붙여서 보면은 지금 유럽 또한 이제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죠. 여기에 덧붙여서 국내도 지금 전기본 확정됐다고 제가 코멘트 앞에 써놨는데 전기본 확정을 통해서 전력 설비 또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에 당연히 전력 설비 또 들어가야 되고요. 발전 단계 또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좀 전력 설비는 조정 나올 때마다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로 구분지을 수가 있는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실적 베이스를 좀 잘 찾아보셔야 될 겁니다. 최근에 수출 데이터가 좀 꺾였죠. 전력 설비가. 제가 왜 이야기 드리냐면 꺾인 게 이제 소형 변압기예요. 대형 변압기는 여전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대형 변압기 수출이 여전히 잘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당연히 오르기만 하지 않죠. 조정 나오고 오르고 조정 나오고 오르고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 단계에 있는 종목을 오늘 이야기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 종목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좋은 종목 제가 많이 가져왔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소형 변압기는 지금 수출이 좀 밀려가지고 주가 조정받고 있는 상태고, 대형 변압기에서 좀 조정 나오고 있는 효성중공업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경제방송 자주 보시는 분들은 전력 설비 얘기가 쏙 들어갔다는 게 좀 이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한 해 그리고 올해 실제로 2월 한 중순까지만 해도 전력 설비 얘기가 빠짐이 없었는데 지금 전력 설비 되게 조용하죠. 주가가 내려가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저는 지금 타이밍이 뭐 적절한 시기다. 그러니까 비중 조절하면서 지금부터 좀 모아가는 단계로 적절한 타이밍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전력 설비 기업들 특히나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상방이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다. 밑에서 좀 모아가는 관점을 가져가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관점으로 가져왔다라고 먼저 이야기 드리고요. 지금 보면은 제가 대형 변압기나 이제 소형 변압기의 수출 단계가 좀 바뀌고 있는 측면들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실제로 실적 보게 되면은 효성중공업 작년 한 해 실적 뭐 베스트죠. 작년 내내 좋았고 여기서 좀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수주 내용이 좀 관심 많으실 거예요. 전력 설비도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수주가 그렇게 많이 소화했고 그렇게 많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측면이라고 보고요. 그렇다 보니까 작년 이제 4분기 실적 기준으로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진율이 5% 올라갔습니다. 제조업 기업인데요. 그리고 마진율이 10%대죠. 두 자리 나오는 마진율 갖고 있는 산업군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그래서 그만큼 좋고 비싸게 팔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 저는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이고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 바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매수가는 이제 내일 시초가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자, 1차 목표가는 50만원, 손절가는 40만원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히든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카드 섹터는 신규주입니다. 제 경험상 제가 지금 주식을 한 지는 25년이 넘었는데 지금 경험상 시장이 좋을 때 시장이 이제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하고 살아나고 이럴 때 꼭 신규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이 신규주들이 지금 보시면은 신규 상장 후에 2년이 안 된 종목군들, 신규 상장을 했는데 2년이 안 됐다. 그런데 시세가 없었다. 그리고 공모가 이하다. 이런 종목군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이런 종목군들이 세개입이 된 것이 포착이 많이 됩니다. 뭐 세력이라면은 돈이 많은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외국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니면 특정 세력이 될 수도 있겠고요. 예전처럼 뭐 종목에 대해서 작전을 거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요즘에는. 요즘에 작전은 없어요. 네, 작전은 쳐다보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주가를 갖다가 이제 끌어올린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돈 많은 부티크가 몇 군데에서 이렇게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확 띄우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진입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는 거래량만 보면 그냥 눈에 팍 들어오거든요. 그거 뭐 속입니다. 거래량은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예. 자, 지금 신규주, 제가 몇 종목을 후보군을 보시면은, 이엔셀, 인스피언, 그 다음에 슈어소프트테크, 그 다음에 아이언 디바이스, M83, ALT, 이렇게 6종목인데요. 요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가 소개할 종목은 이엔셀인데, 여러분들께서 조금 주목해 봐야 될 종목군들이 더 있습니다. 제가 뭐, 대표적으로 이엔셀을 말씀드리겠지만, 이 종목 중에서 더 있는데, 이게 슈어소프트테크를 얘가 조금 약한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만 나머지 4종목은 굉장히 집중해서 보세요. 이엔셀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인스피언, 아이언 디바이스, M83, 그 다음에 ALT. 요거는 조금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이유는 이엔셀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엔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첨단 재생 의료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 개정안 시행되면서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어요. 이 회사가 세포 치료제 세포 치료제 신약을 개발 중이거든요. 그러면서 세포 치료제 신약 개발 중인 회사가 바이젠셀하고 이엔셀, 인스코비 이렇게 3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이엔셀을 갖다가 제가 뽑은 이유가 상장한 지 2년 안 됐고, 그 다음에 최근에 시세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력 개입이 돼 있는 종목이고.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뽑았거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회사도 굉장히 탄탄한데, 먼저 그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요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이게 구름대를 한번 봐보십시오. 자, 이 구름대. 여기가 먹구름이죠. 먹구름을 지났습니까? 안 지났습니까? 먹구름 지났죠. 먹구름 지나면 어떻습니까? 너무 잘 보이잖아요. 내가 앞을 가고자 할 때 너무 탄탄하게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방해물이 없잖아요. 시야가 안 가립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을 보시면은, 이 종목이 희한하게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주가가 상승을 할 때 거래량이 들어왔죠. 여기서 주가가 상승할 때 또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밀려버리죠. 이때 밀린 게 뭐냐면 시장 때문에 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세력들은 들어왔는데 세력들이 물량 매집을 다 못했겠죠. 그죠? 시장 때문에 하락하니까 그냥 기다리는 거죠. 어차피 세력들은 자기네들이 물량을 매집을 할 때 시장의 도움도 받거든요. 시장이 빠지면 그냥 손 놔버립니다. 그러면 주가 빠집니다. 다시 밑에서 다시 밑에서 매집을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희한하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쓱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야기 드렸죠. 밑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은 버티는데 위에서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밀린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 들어올릴 때는 밑에서 거래가 터지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버티잖아요. 밑에까지 안 빼지 않습니까? 그죠? 거래량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뾰족한 이런 거래량들을 보시면은, 이게 세력들이 쭉 들어오고 있구나. 기관인지, 외국인인지, 아니면 돈 많은 사람인지. 그런데 이 주가가 먹구름대에 있는 게 아니라 양운구름대에 있다. 시야가 확 트여져 있는 겁니다. 시야가 트여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갈 자리가 많겠죠. 다행히 거래량 터지면서 여기 거래량 눌림목 받았네요. 이 종목은 내일 접근하셔도 되겠습니다. 내일 시초가부터 해가지고 밑으로 주면 밑으로 주는 대로 받아내셔도 됩니다. 이번 주는 제가 보니까요. 이번 주는 조금 쉴 타이밍이거든요. 쉴 타이밍인데 내일 모레 정도부터 해가지고 한번 되돌림 흐름 나옵니다. 그럼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 쪽으로 가면서 그리고 3월달 쪽으로 가면서 더 좋은 시세의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가 싶고요. 목표가는 26,000원 보세요. 1차 목표가는 26,000원 보시고 그 다음에 손절가는 16,000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히든카드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공개방송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오후 5시에 명인들의 복귀 통해서 시장 얘기를 좀 다양한 거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 얘기 드리다 보니까 섹터 얘기나 종목 얘기 많이 못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 공개방송에서는 제가 매주 월수금 오후 4시에 제 유튜브 김근우의 근본투자에서 공개방송 진행하고 있는데 내일은 섹터 얘기 좀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좋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했던 특히나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에 비해서 지수에 비해서 강했던 섹터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대시세가 지금 나왔죠. 근데 안 간 섹터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에 좀 기회가 좀 좋아 보이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면서 제가 이제 이야기 드렸던 섹터들 정리도 좀 드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2월 말부터 해서 3월 초에 빅 이벤트들이 많은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비중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또한 같이 이야기를 드릴 생각이니까 내일 오후 4시 공개 방송에서 좀 다시 뵙도록 하고요. 우리 전문가님 준비되어 있는 공개 방송 있나요? 저는 방송은 없고요. 제가 이제 처음에 방송할 때 이제 11년 만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조금 긴장도 많이 됐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긴장이 풀리더라고요. 제가 11년 동안 여러분들 곁을 떠나 있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상당히 연구도 많이 했고 왜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못 내는지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변화를 두려워하면 절대 발전성이 없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면 발전성이 없고요. 그 다음에 결과가 없는 고통은 없습니다. 고통이 따르면 반드시 결과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하는 방송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갖춰야 될 지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인드 컨트롤 이런 부분에서 얻는 게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제가 차근차근 조금씩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을 좋은 곳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대선배님이시잖아요. 또 토마토에서. 그래서 저도 참 영광이었고요. 다음 주에도 또 저희가 또 좋은 상담 또 진행하겠다고 또 이야기 드렸으니까 이제 앞으로 시장이 좀 다각화될 겁니다. 그리고 좀 변동폭도 좀 많이 진행이 될 건데 다음 주 한 주간 잘 대응하셔서 수익 많이 보시고 또 어려운 점 발생하시면 다음 주 화요일에 저와 또 이건우 전문가님 같이 또 여러분들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